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시장론 4장 임금에 의해 파트 1입니다. 임금의 기능, 임금 결정이론, 임금의 구성, 그리고 부가급여, 준고정노동비용, 실질임금, 의종임금, 명목임금까지 다뤘습니다. 임금의 기능이요. 임금의 기능에는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의 경제적 기능이요. 밑줄 친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업주는요. 차등 임금을 선호합니다. 능력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차등 임금 선호하고요. 노동자는 동일 노동일 때 동일 임금을 선호합니다. 기업주는요, 인플레가 가만히 된 실질 임금이 중요하고요. 노동자는 숫자상의 임금, 명목 임금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당위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같이 읽어보시면서 고개 끄덕거리면 돼요. 기업주 입장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 서로 상호 배반적인 관계죠.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의 결정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중에 하나고요.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 교섭의 과학 합리화를 위해서는요. 의존성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은 바로 노동 시장 요인입니다. 최적 인적 자원이 배분이 됐다는 의미는요. 바로 동일 노동일 때 동일 임금이 지급될 때 그때가 바로 최적 인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임금 결정 이론입니다. 임금 수준 결정의 원칙이요. 사회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 기업의 지불 능력의 원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욕구 반영의 원칙 이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노동 대가설이요. 노동을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임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직무수당 같은 게 있죠. 어떤 직무를 했으니까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임금 생존비설이요.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줘야 된다라는 게 임금 생존비설이에요. 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개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노동력 재생산비설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입니다.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절약적인 기계가 도입되게 되고요. 결국 기술적 실업이 발생해서 산업예비군이 증가합니다. 산업예비군 결국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산업예비군이란 말이 나왔으면 그냥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업자가 증가해서 임금은 다시 생존비 수준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학설, 바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노동력 재생산비설입니다. 임금 기금설이요. 기금의 규모는 정해져 있어요. 일정합니다. 시장 임금의 크기는 그래서 결국 기금을 노동자 숫자의 숫자로 나눈 값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임금 기금설이에요. 임금의 규모는요. 무관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일정합니다. 노동 공급의 측면과 무관해요. 그래서 노동 공급의 공급 측면의 역할을 중요시하게 했다. 이거 다 오답입니다. 임금 기금설은 누군가 고임금을 가져가면 고임금이 되면 고실업률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고용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임금 물가 악순환설,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라는 노동조합 무용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아서 기억이 어렵죠. 이렇게 다 일일이 기억하기보다는 이런 이론, 이런 론, 저런 설, 저런 설, 이러이러한 이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많이 영향을 줬다. 그러면 임금 기금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임금 수준 결정 이론은요. 회사가 적자냐 흑자냐 관심 없어요. 그 관심이 없고 노동자의 생계비를 만족할 수 있느냐. 바로 생계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금의 구성입니다. 먼저 임금 관리의 주요 요소요. 임금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체계, 수준, 형태예요. 먼저 오답 먼저 살펴볼게요. 임금의 지급 시기요. 시기는 조삼모사일 뿐이에요. 주요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체계, 수준, 형태예요. 기본급 수당 등 같은 임금 체계, 노동 생산성 수준 같은 임금 수준, 그리고 고정급제, 성과급제 같은 임금 형태가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입니다.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으로 되어 있어요. 고정적 임금과 변동적 임금이요. 고정적 임금은 다른 이름이 많아요. 총액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정적 임금의 구성은요. 기본급이 있고요. 고정적 상여금, 고정적 제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변동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고정적 상여금, 고정적 제수당이요. 고정적 제수당에는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 같은 것들이 있죠. 정액급여에는 변동성 임금, 변동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변동성 임금의 기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 가장 고정적 임금의 구성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기본급이에요. 임금 체계를 구성한 요소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이고요. 모든 다른 임금의 항목들을 계산하는 기초, 베이스가 됩니다. 산정의 기초가 돼요. 변동성적 임금의 구성이요. 초과급여와 변동적 상여금으로 되어 있어요. 초과급여는 초과근무 수당이나 일찍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 특별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 특별급여는요. 이름이 초과근무급여, 초과급여랑 이름이 비슷해서 얘가 초과급여 쪽으로 속한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특별급여는요. 일종의 변동성 상여금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적 성과급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급여는 변동성 상여금 항목이다. 그 다음 특별급여는 초과급여와는 다르다. 초과급여와는 다른 항목으로 구분되어진다. 요거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바로 전 페이지에서 고정적 임금이라고 배웠던 통상 임금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성도 같아요. 기본급 플러스 고정적 상여금 플러스 고정적 제수당이요. 변동이란 단어 안 들어갑니다. 변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변동성 임금에 해당되는 뭐 초과급여, 특별급여, 업적수당 이런 거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임금이에요. 모두 다 고정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고정적 제수당에는 가족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통상임금은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근로의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 외의 수당, 예를 들어서 연월차 수당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으로는 통상임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으로 통상임금 사용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어떤 회사들 보면 기본급은 그냥 최저임금 주고요. 여러 가지 수당, 실적이 나오면 실적급을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실제 임금을 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 때문에 바로 우리가 통상임금을 가지고 재해보상금을 따지면 옳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평균 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각종 재해보상 기준을 산정합니다. 부가급여와 준고정 노동비용입니다. 먼저 부가급여요. 부가급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혜택과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퇴직금은 여기서 연기된 보상이라고 부르고요. 교육훈련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은 현물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연기된 보상, 현물 보상이요. 여기서 초과급여라는 거는 초과 근무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현물 보상이 아닙니다. 초과급여는 급여입니다. 현물 보상이 아니에요. 부가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은 지연된 보상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요. 정부가 임금 상승을 규제할 때 임금 인상은 못 해주니까 대신 부가급여, 복지를 제공해서 근로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있고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준고정 비용이요. 이건 변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지불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 사회보장비, 복리후생비, 의료보험, 유급휴가 이런 거는 야근 더했다고 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동시간과 관계없어요.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를 초과해야 받는 수당이니까 준고정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고정비가 증가했다는 건 결국 1인당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고용은 감소하게 되죠. 고용이 감소해도 여전히 일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1인당 근무 시간을 더하게 되는 근무 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실질임금, 의중임금, 명목임금입니다. 먼저 실질임금이요. 실질임금은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구매력으로 평가한 임금이에요. 물가 수준 반영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로 평가를 반영을 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하나도 안 올랐으면 100이고요, 좀 떨어졌으면 90이고요, 올랐으면 11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실질 임금 어떻게 계산하느냐? 명목 임금을 요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얘 평균가 안 오르면 100이니까 거기다 100을 다시 곱해줘요. 자, 요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눴다. 그리고 100을 곱했다. 요 공식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외생 변수입니다. 내생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란 얘기예요. 외부 변수예요. 즉 기업이 소비자 물가 지수 통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입니다. 외생 변수예요. 사용자는 실질 임금의 디플레이터로 생산물 가격을 사용하고자 하고요. 근로자는 실질 임금의 디플레이터로 소비자 물가 지수 또는 생계비 지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플레이터는 요 밑에 분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를 사용자는 생산물 가격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고요. 근로자는 요 분모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산물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임금 교섭이 어려워집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실질 임금 상승률이요. 상승률을 상승률로 나눈 거예요. 아까 그냥 실질 임금은 임금을 물가 지수로 나눈 거고요. 상승률은 상승률을 상승률로 나눈 겁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나눈 것, 이게 바로 실질 임금 상승률입니다. 의중 임금이요. 마음속에 있는 임금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보상 요구 임금이라는 표현이 두 번째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유보 임금이라는 것도 가끔 직업 상담사 시험에서 사용됩니다. 원래 영어로는 그냥 레저베이션 웨이지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의리니까 요거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노동자가 받고 기꺼이 일하려는 최저한 수준의 주관적인 요구 임금 수준입니다. 나 그 돈 이상이면 내가 일해줄래. 요런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유보 임금 혹은 보상 요구 임금, 의중 임금이 상승하면, 즉 기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실업을 버팁니다. 실업자로 실업 기간을 더 연장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 참가해서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자의 의중 임금은요, 실제 임금과 일치합니다. 이미 취직했다는 얘기는 그 의중 임금이 실제 임금에 닿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는 의중 임금이 곧 실제 임금이에요. 전업주부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실제 이 사람 속에 있는 의중 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더 많이 줘야 일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 낮았다면 이미 벌써 취업해서 전업주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명목 임금 인상 분이요. 이것도 계산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명목 임금 인상 분은요, 생산성 증가율, 작년에 내가 5% 더 생산성을 높였어. 그럼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서 2%가 더 생겼어. 그럼 요걸 다 더해서 7%를 줘야 실제로 합리적인 인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명목 임금 인상분입니다. 명목 임금 인상분이요, 생산성 증가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해준 숫자, 이게 바로 명목 임금 인상률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